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똑바로 보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 바로 선거 음모론에 대해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많은 가족 모임이 전쟁터로 변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도 한바탕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 선거 조작, 결정적 증거 발견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과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죠. 심지어 이런 가짜 뉴스를 믿고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까지 선포했다는 사실은 참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자신의 평생 집권 야욕도 큰 몫했겠지만 말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결과를 교훈 삼았다면 국민과 소통하는 훨씬 더 멋진 대통령과 정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짓 뉴스에 빠져 그 기회마저 놓쳐버린 거죠. 부정선거라며 무시했던 결과가 결국 탄핵 심판까지 몰고 온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세상 똑바로 보고 살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한겨레 21이 보도한 17가지 대표적인 선거 음모론을 팩트에 기반해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7가지 부정선거 음모론 팩트체크. 1. 형상기억종이 빳빳한 투표용지. 이런 주장 들어보셨죠? 유권자는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데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 이건 가짜 투표지를 몰래 넣은 증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선거인에 따라 투표지를 접지 않고 그냥 투입하거나 가볍게 말아서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투표하니 아예 접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게다가 투표지를 묶음으로 처리하고 보관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접힌 자국이 자연스럽게 펴지기도 합니다. 빳빳하다고 가짜라니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닐까요? 2.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다. 선관위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는 주장도 있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위 배춧잎 투표지는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이 겹쳐 인쇄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교부한 사례예요. 일장기 투표지는 단순히 도장이 불량 제작되어 잉크가 너무 많이 나온 거고요. 음모가 아니라 그냥 실수와 기계적 문제였을 뿐입니다. 3. 가짜 사전 투표용지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비슷하게 복제해서 몰래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 이게 가능할까요? 사전투표관리관에 도장을 등록하는 시스템은 외부 접속이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입니다. 게다가 특정 기간에만 접속 가능하죠. 외부에서 이 이미지 파일을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4. QR코드로 누가 누구 찍었는지 다 추적한다. 투표지 QR코드에 유권자 정보가 담겨 있다는 주장.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QR코드에는 선거구명, 선거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들어있을 뿐 유권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선거의 기본 원칙인 비밀투표가 무너지는 거니까요. QR코드는 그저 이 투표용지가 진짜 맞아? 라고 확인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5. 투표율 숫자가 이상하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득표 비율이 모두 63%, 36%로 일치해서 부정선거라는 주장. 실제 소수점까지 포함한 득표율은 서울 63.95 대 36.05, 인천 63.43 대 36.57, 경기 63.58 대 36.42로 모두 달랐습니다. 게다가 이건 특정 정당 간 비교만 한 것이고 전체 후보자를 다 포함하면 결과는 더 다양해집니다.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숫자였던 거죠. 6. 한국 선거 장비로 해외에서 부정선거했다. 키르기스스탄과 콩고에 수출한 한국제 선거 장비가 현지 부정선거에 사용됐다는 주장. 사실은 다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는 선거 장비와 상관없는 투표소 밖 매표행위 문제였고 콩고의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은 한국 민간 업체가 독자적으로 계약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선관위와는 무관한 일이었죠. 7. 부여군 개표기에서 특정 후보표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 부여군 개표소에서 분류기를 통과할 때 특정 후보의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주장. 실제로는 후보자별 적재함이 인접해 있어서 참관인이 잘못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후보표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온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시각적 착각이었던 거죠. 8. 인구수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다? 파주 진동면은 인구수 158명인데 선거 인수 201명, 투표수 181명이라니 말이 되나? 라는 주장. 실제 투표자 수 181명은 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114명과 본투표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한 67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투표자 수는 그 지역 인구가 아니라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9. 사전투표함은 보안이 엉망이다. 사전투표함이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조작될 수 있다는 주장. 실제로 사전투표함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안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CCTV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하며 그 상황은 24시간 공개됩니다. 투표함 이동 시에는 정당 참관인, 경찰까지 동행하니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10. 법원에 보관된 투표지가 조작됐다. 서울 남부지법 보관실 출입문 봉인 도장 위치가 다르다며 투표지가 조작됐다는 주장. 이 주장은 제21대 총선 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제기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주장이었죠. 11.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을 거부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하고 일부만 허용해서 선거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주장. 실제로는 선관위가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했고 침입탐지 시스템 등 일부 보안 시스템만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완전 거부가 아니라 일부 수용한 것이죠. 12. 선관위 비밀번호가 12345. 선관위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해서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관련 미비점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즉시 보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시스템은 복잡한 비밀번호와 추가 보안 장치로 보호되고 있어요. 13. 선관위 서버가 해킹됐다. 선거 정보 시스템 서버가 해킹당해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 선관위는 외부에서의 비정상 접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북한 해킹 등으로 인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14. 재외국민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국외 투표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조됐다는 주장. 재외국민 투표는 애초에 온라인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송 과정에서 조작될 여지도 없죠.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15. 미인가 장비로 개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통신장비에 외부 PC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주장. 제22대 총선 전에 선관위는 통신장비 보안과 접근 제어를 강화하고 외부 기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이미 적용했습니다. 외부에서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16. 선거 시스템 관리 회사가 북한과 연계됐다. 대북송금 사건 연루 회사인 쌍방울 계열사가 선관위에 장비를 제공했다는 주장. 이 주장에 등장하는 업체 B2에는 2019에서 2023년 선거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를 담당한 업체로 공개 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업체가 쌍방울 계열사에 인수된 것은 2024년 7월이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17. 은평구에서 투표용지를 몰래 투입했다.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은평구 선관위에서 부정 투표용지가 투입됐다는 영상 관련 주장. 실제로는 은평구 선관위가 우체국에서 받은 회송용 봉투를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선거관리 절차입니다. 의심스러운 영상 한 장면만 보고 오해한 것이죠. 음모론이 메아리처럼 퍼지는 이유. 이런 음모론들은 마치 메아리와 같습니다. 누군가 가짜뉴스에 첫 소리를 내면 그 소리는 소셜미디어와 단체, 채팅방을 타고 퍼져나가 더 크고 왜곡된 형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퍼진 가짜 정보는 마치 좀비처럼 계속해서 되살아나며 그것이 사실인 양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니만큼 이해관계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또한 나만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에게 묘한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는 정당 참관인, 시민 봉사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감시하는 투명한 체계로 운영됩니다. 물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선거 음모론을 접하셨을 때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믿기보다는 공식 발표나 검증된 사실을 참고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메아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올지는 우리의 정보 리터러시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